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때 그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건만 노년의 삶은 외로움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뜻밖에도 어린 손주의 작은 손길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녀들과는 마음이 멀어졌지만 손주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가 눈물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따뜻한 희망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세가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할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가난했지만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서울의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부모님께는 무척 차갑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일까 말까 하죠. 할머니가 전화를 드려도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돈만 보내주면 효도하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건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완전히 무관심해요. 가끔 할머니가 서울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생활 있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대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낯설지 않으시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이 성공하고 나면 부모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할머니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7살짜리 손주 때문이었죠.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핑계로 방학 동안 손주를 시골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맡기기 귀찮아서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어요. 처음 손주가 왔을 때를 기억하신다고 하네요.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나랑 놀아요. 나 할머니 좋아해. 그 순간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제적 일인지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주는 부모와 달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진짜 애정을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밥 해주시면 맛있어요 하고 크게 소리치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머니는 손주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으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전화를 걸어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애한테 괜히 매달리지 마세요. 애까지 피곤해요. 그리고 시골에서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몰라요. 손주와 함께 있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인데 그마저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그래도 할머니는 참으셨어요. 손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과는 소통이 어려워도 손주들과는 특별한 교감을 느끼는 경우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너도 빨리 와야겠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병원비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할머니는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도 와주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바빠요. 병원비는 알아서 하세요.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병원까지 어떻게 가요? 할머니는 혼자서 할아버지를 간병하셔야 했어요. 75세의 나이에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남편을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몇 주 후 할머니도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계속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었죠. 그때 7살 손주가 할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 미워. 할머니가 아픈데 왜 안 와?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 어린아이의 그 말이 할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분노도 느끼시고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할머니는 손주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손주에게 상추 심는 법, 토마토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손주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할머니, 이 씨앗이 정말 토마토가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물 주고 정성껏 키우면 맛있는 토마토가 될 거야. 손주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할머니와 함께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저녁이면 할머니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 전래동화까지.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또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셨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으신 거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애가 공부할 시간에 왜 시골집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 이제 서울로 데려와야겠어요. 학원도 보내야 하고 영어도 가르쳐야 하는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어요. 손주와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이가 시골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어머니는 요즘 젊은 부모들의 마음을 모르세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놀기만 하면 뒤처져요. 며느리의 이기적인 생각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묵묵히 참으셨죠. 손주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 텃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쳐서 탈진하신 거죠.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병원에 도착한 손주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손주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빠, 할머니 안 보면 나 아빠랑 말 안 해. 할머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왜 안 왔어? 7살 아이의 그 절실한 외침에 아들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병원에서 만난 동네 이웃들도 아들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민수야, 내 부모님은 손주 손길 하나로 살아왔어.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뭘 했니? 이제라도 깨달아라. 부모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문득 어릴 때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며느리도 병원에 왔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손주의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다행히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건 손주였어요. 우리 꼬마는 어디 있니? 손주는 할머니가 깨어나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깨어났다. 나 무서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사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돈만 보내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야,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얼굴이나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요. 며느리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와 손주의 깊은 유대감을 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살 힘은 이 아이 덕분에 생겼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난 정말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그날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며느리도 예전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손주는 계속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가족들이 다행스럽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손주의 작은 손길이 부모의 무심함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손주는 단순히 손자가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어요. 또한 부모가 원하는 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속감이었던 거죠. 성공한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돈만 보내주면 효도하는 줄 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 목소리를 듣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 손주들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셨나요? 바쁜 일상에 쫓겨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